리딩클럽입니다. 계속해서 연일 좀 시장 변동성 강하고 좀 안 좋은 추세 위주로 좀 가고 있습니다.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상승을 주면은 다시 그 상승폭에 대한 반납을 하면서 더 밀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. 그러면서 환율도 지금 거의 1300원대 뚫었고, 오늘 또 22, 23일 파월 의장이 상하원 회의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통화정책 발언 또 있고요.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반영하고, 또 오늘 장중에 미선물도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.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과 커플링 되는 것이 아닌 나스닥 선물 지수와 좀 커플링 되는 양상을 보여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환율이 지금 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도 뭐 갭 뜨고 하락을 했죠. 저는 보통 이제 갭을 뜨면은 하락할 것으로 보통 예상을 하고, 만약에 좀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데, 일단 오늘도 갭 뜨고 나서 좀 계속해서 좀 밀렸죠.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도 밀리기 시작했고 밀렸고, 환율도 그 사이에 오르면서 아마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주지 않았나.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다 보니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 좀 보게 되면은, 잠시만요. 일단 파월 22일, 23일 날 청문회가 있습니다. 출석해서 반기 통화정책 증언을 하게 되는데, 아무래도 이번에 있었던 FOMC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을 좀 다시 거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아마 다음 달에도 0.75%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, 뭐 이번 연도 안에 뭐 3% 후반대, 4%대까지 좀 올린다고 하네요.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되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,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, 그다음에 지금 또 이슈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 등등 해가지고 세계 증시에 좀 안 좋은 악재들이, 눈에 보이는 악재들이 좀 많은 요소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또 미국 나스닥이랑 내일 우리나라 증시 또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파월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LG 엔솔 삼성 SDI 4680 원통형 배터리 전쟁이 시작됐다. 국내 배터리 생산 라인 증설을 해가지고 테슬라 이제 공급한다,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.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씩 봐야 될 것 같고,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가 시장에서 또 수급 잘 들어오면은 또 쉽게 또 잘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좀 봐야 될 것 같고, 이 와중에 전기차는 달린다. 약세장 속 선방하는 전기차 배터리 해서, 전기차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미래에 더욱더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섹터이죠. 지금 전기차가 보급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상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 내연기관 차이고, 아직 전기차에 대한 충전기 공급 또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이 많이 활발하진 않지만,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전기차 또 계속해서 좀 볼만한 섹터이죠.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로 ESS 개발한다. OCI 현대차 9월 미국 달에서 시범 사업을 합니다.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 하면 뭐 MPC 뭐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. 그리고 이게 돈이 된다고 대기업도 줄 서는 쓰레기 속 미래에 플라스틱 쓰레기,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폐배터리죠.
또 폐플라스틱이랑 폐배터리에 관한 이야기인데,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또 배터리를 만들어내고, 폐플라스틱 이용해서 또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면서 순환경제라는 개념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폐플라스틱 관련주도 좋은 뉴스 붙여주면서 또 잘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젠 아무래도 좀 친환경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,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원숭이 두창 국내 첫 확진 감염병 위경보 관심에서 주의 격상됐습니다. 저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 이제 안 볼 것 같다라고 저번 주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었는데, 또 이제 국내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. 그래서 오늘 원숭이 두창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의심 사례 접수됐다 뉴스 보고, 오늘 장중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 하나는 상각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, 일단 오후에 확진 뉴스 나오면서 좀 대체적으로 오후에 다 좀 잘 올라와준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러시아 잠가라 밸브에 시름 깊어지는 독일. 지금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독일로 들어가고 있죠. 근데 독일이 지금 러시아발 가스 통제에 비상이 좀 걸렸다고 합니다.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에 대응해 가스 비상 공급 계획 경보 단계를 2단계인 비상으로 높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좀 여러 나라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러시아에 제재를 하다 보니 여러 나라들이 피해를 보는데, 거기에 따른 결과로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시장도 어지러워지고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. 자, 러시아는 또 돈바스 대공세 준비하고 있고 전력을 총집결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또 나온 뉴스가, 이 전쟁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고, 전쟁이 끝나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어느 정도의 땅을 줘야 한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할 것 같네요. 그리고 한국은행 국제식량 가격이 급등했다. 한미 물가 오름세 큰 영향.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국은 5.4%, 미국은 8.6%.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는 포함되지 않은 게 있죠. 부동산.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유류세 인하된 상태이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2,000원대입니다 지금. 그래서 유류세 인하가 된 상태에서 5.4%, 부동산도 포함이 안 돼 있는데 5.4%. 그래서 이 수치를 절대 작게 보면 안 돼요.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더 크게 와닿게 느껴지겠죠. 그리고 올해 세계 식량 비료 수출 제한 57건이다. 한국 직격탄을 맞는다. 여기 지금 시장 해지 역할로 올라오는 건 다 식량 비료에 관련 주들이죠. 왜?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것 중 이유 중 하나 인플레이션, 그다음에 러우 전쟁. 어떻게 보면 식량 비료는 둘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식량 비료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해지 역할을 올라오고 있는데, 그리고 뭐 의외로 좀 천연가스 석유는 좀 잘 안 올라오는 모습이에요. 석유는 아무래도 경제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지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가 아예 없어질까봐 오히려 기름값이 내려가는, 원유 선물 가격이 좀 내려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 세계 식량 비료 수출 제한 조치 80%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. 나오고 있죠. 소맥, 대두유, 파뮤 등 국내 가격 비료 80%, 곡물 45%, 유지 30%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정부 올해 원전 일감 925억 긴급 발주, 2025년까지 1조 이상.
그래서 이게 내일 돈주스를 붙여주면서 올라올 수도 있고, 전 개인적으로 오늘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이 정도 뉴스는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시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좀 없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윤석열 5년간 탈원전 바보짓 했다. 원전 세일즈 100방으로 뛸 것.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낼 수 없다. 원전 산업 현장 와봤다면 탈원전 결정했을지 의문. 해서 전 정부에 대한 좀 비판도 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이제 폐지하고 원전 수주, 그다음에 원전 활성화 등의 원전 관련해가지고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현대차, 삼성전자도 앞다퉈 도입한다. NFT 관련해가지고 도입을 한다. 근데 아직 뭐 구체적인 뉴스가 없기 때문에 NFT 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성 기술 초격차 우측이 총력 대형 M&A 윤곽 나오나. 이 M&A 삼성 M&A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M&A 관련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M&A 관련 분 전에 11월달쯤에 로봇 M&A 관련해서 삼성 뉴스 나온 적 있었죠. 근데 그에 반해 계속해서 M&A에 관련된 삼성 M&A 관련된 확실한 뉴스가 나오지 않다 보니 휘린 로봇도 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. 자, 그리고 이제 전장 사업까지 간다. 삼성 LG 경쟁판 커졌다. 자, 그래서 삼성과 LG 둘 다 뭐 차량용 반도체죠. 해가지고 전장 사업까지 하나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친환경 에너지 뭐 OCI 하나솔루션, 뭐 CS 베어링, 유니크, 원전 이렇게 좀 있는데 일단 태양광 OCI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OCI 오늘 어제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죠. 저도 오늘 이거는 좀 손절매를 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갭든 상태로 시작해서 제가 하락할 것 같다고 얘기는 했었죠.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아니고 지수로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좀 하락할 건 예상했지만 오늘 여기 반등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여기 박스권까지는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박스권 아니고 위에 저항선까지는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그냥 지수 따라서 밀리면서 다시 좀 장마감에 좀 손절을 좀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SDN 한번 볼게요. SDN은 아직까지 제가 좀 들고는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일본봉 차트로 봤을 때 좀 작게 여기 좀 박스권을 형성해 놓은 모습이에요. 오늘 포함해서 어제 오후장까지 해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죠. 자, 뭐 박스권을 깨고 좀 많이 내려오거나 박스권 상단을 깨고 좀 많이 올라갔으면은 수익으로 정리를 하든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은 손실을 봤을 텐데 움직임이 오늘 아예 없었죠. 그래서 일단은 옆으로 버텨주는 모습,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옆으로 버텨주는 모습은 좀 계속해서 좀 봐야 하지 않나,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풍력 관련 CS 베어링 유닛은 있는데 이제 CS 베어링은 무산전자 관련해가지고 또 그게 있었죠. 그래서 일단은 여기 앞에 이 차트를 좀 위주로 좀 볼 것 같고 지금의 차트는 좀 안 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CS 베어링은 좀 여기 요런 양봉의 중심값까지 오면은 단타로 좀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유니슨도 이제 어느 정도 양봉의 중심값까지 내려오고 있죠. 그러면서도 이 자리가 앞에 지지 저항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은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수소는 좀 제껴두고 원전 한신기계가 좀 매력적인 자리라고 했죠. 제가 여기가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 다시 반납을 했는데 저는 어제 좀 들어갔어요.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 오면 좀 들어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.
요런 자리. 근데 어제 좀 들어갔다가 위에 저항 저는 뚫어주고 나서 좀 매도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보성 파워텍 오늘 좀 매력적인 재료까지 내려왔죠. 그래서 저는 일단 종가 매수를 좀 진행했고요. 일단은 내일까지 오버나잇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우리기술 우진, 일진파워, 서정기전 뭐 이렇게 있는데, 우진 먼저 보게 되면은 우진이 이제 최근에 좀 핫했던 원전주죠. 이렇게 좀 많이 올려주고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하락폭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. 그리고 지금 요런 자리도 좀 잘 지켜주고 있고, 요런 자리 좀 잘 지켜주고 있는데, 좀 더 내려와가지고 한 요런 자리까지 좀 내려온 건 좀 더 요런 자리까지 내려온 게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. 그리고 만원대, 만원에서 9,900원 호가 변하는 단위죠. 이제 일진파워도 좀 많이 내려왔는데, 일진파워는 제가 원래 계속해서 보던 원전주가 아니니까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삼성 인수합병 관련해서 휴림로봇 휴림로봇이 지금 이제 상승폭이 좀 가파르게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. 삼성 인수합병에 대한 뉴스도 안 나오고 있고, 그게 뭐 로봇 관련주다 이런 뉴스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, 3,000원 정도가 이제 좀 단타로 접근하기에 좀 괜찮은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. 앞에 저항 자리이기도 하고, 좀 내려오면서 3일선 더 끌어내리면서 기술자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지금 6,500원은 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양.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에는 오늘 6,500원 부근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죠. 삼성 스펙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, 오늘 6,500원에 좀 주문을 걸어놨다가 체결이 안 돼가지고 넘어갔었고, 삼성 스펙 5 얘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아니고 종목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게, 계속해서 보면은 그저께부터 5일선, 어제도 5일선, 오늘도 5일선 부근에서 3일선은 깨고 살짝 내려왔지만 계속해서 좀 지지가 잘 나오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저는 요런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고, 더 빠지면 추가 매수 고민했지만 그대로 잘 튀어 올라와 주어서 좀 익절을 좀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린 PTS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 좀 더 내려오면은 괜찮은 자리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양봉의 중심값이자 이 양봉의 중심값 한 9,200원 정도가 되겠네요. 9,2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11선 지지 또 눌림 매매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원숭이 도창 관련해서 진매트릭스 오늘 거의 다 갭이 떴어요. 원숭이 도창 관련주들이. 근데 진매트릭스가 전 제일 좋았던 게, 여기다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바로 추세 전환을 해줬죠. 그러면서 다시 밀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원숭이 도창 오후에 다 매매를 했습니다.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쌍바닥 만들어 놓고 추세 전환 들어가고 다시 밀렸지만 앞에 지지를 두 번 해줬던 곳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나오면서 충분히 눌림자리 볼 수 있죠. 그래서 오후에 좀 상한가 할 것 같다, 그래서 상한가 매도를 걸었는데 체결이 됐고, 캐몬이 오늘 좀 문제예요. 캐몬도 여기 진매트리스처럼 좀 쌍바닥 만들어 놓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얘는 그대로 밀렸죠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나 못 해주나. 근데 지지를 못하고 내려왔죠. 그래서 저는 살짝 지수 영향 따라서 이탈을 하는 걸로 봤는데 쭉 빠져가지고
추가 매수를 진행했다가 수수료 그냥 수수료 손절하고 좀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형 관련해서는 뭐 서한 기계공업, 서현 탄메탈 보면 될 것 같은데, 최근에는 또 서한 기계공업이 핫했죠. 어제도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, 얘도 저는 아까 SDN과 비슷한 것처럼 박스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좀 오버나잇 해서 가져가고 있고, 일단 차트상 앞에 저항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좀 돌파해주면은 좀 괜찮은 자리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추세도 죽지가 않았죠, 시장에 비해서. 식량 관련해서 이제 좀 볼 건데, 오늘 한일 사료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안, 오늘 이 박스권 상단 제가 돌파해주면 살 것 같다고 했는데 1600원이죠. 1500원 부근인데 오늘 1500원 부근 돌파를 했습니다. 오전에 돌파를 하고 지지해주는 거 보고 샀는데, 제가 이거를 12,000원까지 볼라 했어요. 12,000원까지. 왜냐하면 앞에 좀 지지가 나왔던 자리이기도 해서 12,000원에 좀 볼라 했는데, 좀 생각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도 수수료 좀 수익만 좀 챙기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시장은 많이 하락하는데 현이세력가 해지 역할을 하나 싶었지만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천연가스 해서 GSE도 전 조금씩 챙겨보고 있는데, 왜냐하면은 GSE도 이제 좀 괜찮은 매력적인 자리에 5,000원 부근이 좀 괜찮은 좀 매력적인 자리예요. 그래서 5,000원, 4,500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좀 고려하고 있고, 어느 정도 좀 매력적인 자리이지 않나,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내려오면서 장기 평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좀 다시 좀 뚫어주는 모습,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죠. 자,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나인테크, TCC 스틸, 여기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TCC 스틸은 추세가 지금 상당히 좋아요.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추세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 좀 크게 오면은 충분히 수익을 좀 많이 챙길 수 있는 자리이고, 단타로 접근하기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것도 지금 60일선에 대한 지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 60일선 눌림목 매매를 좀 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. 그리고 나인테크 보시게 되면은 좀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죠. 그래서 얘도 박스권 상단 좀 탈출을 해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, 삼진 R&D까지 볼게요. 삼진 R&D도 최근에 수급 좀 강하게 들어왔었죠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요런 자리, 몸통값 또는 요런 자리까지 좀 보지 않을까. 좀 한번 좀 세게 눌림을 줘가지고 11선 부분까지 한번 좀 눌러줬으면 좋겠네요, 개인적으로. 그러면은 좀 단타로 좀 접근이 되지 않을까,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내일 하루도 좀 시장 준비 잘 하시고, 계속해서 좀 험난한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, 수익 나면 수익 나는 대로 얼른 챙기셔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